5천만 원 차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5년 지기 아주 친한 친구분한테서 돈이 필요하니까 5천만 원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빌릴 때 이제 차용증을 쓰셨어요. 그래서 쓰셔서 2015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 뒤인 2016년 8월에 갚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만기를 연장해서 2020년 8월이 된 거죠. 그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2016년에 만기 연장할 때는 혹시 차용증을 쓰셨습니까? 아니, 만기 연장할 때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로 서로 합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용증을 제가 읽어보니까 연 이자율이 5.56%인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바로 변제를 해야 된다는 뭐 규정까지 다 있던데 혹시 이자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갚을 때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친한 친구 사이니까 뭐 굳이 예. 이자를 내지 않고 넘어가서 2020년 8월 달엔 다 내시는 제가 만약에 그런 제가 것을 숨기고 싶었다고 하면은 재산 등록을 알고 하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다 종식 재산 등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인 간의 채무 관계로 봐야 되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또 적은 돈도 아니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좀 하고 싶은데 정치인들은 다 정치자금법에 규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후원금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 5만 원 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별로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굳이 물어봐서 5만 원 내신 분한테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에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게 제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정치 자금은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고 불법적으로 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일에 제가 후보자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후보자의 예를 그냥 일반적인 예로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제가 아니면 어느 정치인이 친한 친구분한테서 얼마의 돈을 이제 빌리는 겁니다. 빌린 다음에 사실은 받은 건데 빌렸다고 해놓고요. 근데 차용증 하나 써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쭉 가서 이제 문제가 되면 이건 빌린 거라고 말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박지원 후보자께서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파악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생중계를 듣는 우리 애를 써봤는데 의원님의 말씀을 애를 써봤는데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박지원 후보자님 저보다도 정치를 훨씬 더 오래 하신 분이고 대부분의 여기 정치인들이 다 정치인 후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사인 간의 친한 친구분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인 간의 채무 거래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또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이니까 영수증을 써주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재산 신고를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외교관으로서 깨끗하게 사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씀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년 정치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거래를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게 되면은 만일에 하시게 되면 설사 그 자체 하나하나는 정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다. 정치 경험 많으신 정치 구단이신 우리 박지원 후보자께서 보실 때 이런 사인 간의 채무 거래는 사실은 다시 하라면 하기에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때 우리 딸 결혼도 있었고 전당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친구이지만은 영수증 써주면서 이자 주면서 돈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있으면 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자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자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갚은다니까요? 네. 몰아서 나중에 갚으신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 박 후보자님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좀
인용하게 돼서 연구스럽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은 차용증 쓰고 영수증 끊어졌는데 수사를 받고 검사는 15억은 그냥 빌렸다. 이 야당 의원들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신 거 있고, 그 다음에 거액의 대금을 차용한 거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천승관 검찰청 후보에 대한 지적을 맞습니다. 말씀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 그분이 아파트인가 구입할 때 10몇 억을 했다가 7억 얼마를 갚은 것으로 알고, 또 그분은 가족들과 그 제공자와 함께 해외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표, 호텔값, 쇼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은 많고 5천만 원은 적다는 말씀 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분한테는 그렇다고 10억 원이 생각했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5천만 원 더 큽니다.